안녕하십니까. 혁신인재 4.0의 이수훈팀의 프로젝트를 1년 동안 맡아 진행한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이수훈은 폴대형 무인 드론 스테이션인 아트폴 외에도 다양한 인프라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수훈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아트폴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1년 동안 해결을 좀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수훈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아트폴은 무인 드론용 스테이션으로 자동 충전 패드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 충전 패드는 GPS나 드론의 제어 오차를 고려하여 충분히 큰 넓이로 제작이 되어 어떤 오차를 가지고 웬만큼 큰 오차를 가지고 내려오더라도 자동으로 충전 패드에 내려앉아 충전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의 정밀한 랜딩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마진을 주지 않아도 스테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패드의 넓이를 좀 감소시키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미팅을 진행을 한 결과 저희는 야외 랜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윈드 디스터번스나 그라운드 이펙트를 고려할 수 있는 로버스트 프레시전 랜딩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진행을 했었던 내용은 일단 처음으로는 드론 시스템이라든지 항법 시스템 등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좀 기본적인 어떤 난리니어 컨트롤러에 이제 디스터번스 로버스트니스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인크리멘탈 난리니어 디스터번스 다이나믹 인버전 방식이라든지 난리니어 디스터번스 옵저버 방식 등을 이제 부착을 하여서 좀 저희가 해당 알고리즘이 디스터번스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한 후에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제 난리니어 컨트롤러를 이제 경로 주종에 적합한 디퍼런셜 플래니스 기반의 컨트롤러로 대체를 하여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어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성능 검증을 위해서 활용하였었던 어떤 베이스라인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트래킹 에러를 다음과 같이 메저드한 포지션과 디자이어드한 포지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수렴 조건을 만족을 하는 슬라이딩 매니폴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 아이디를 통해서 얻어낸 드론의 이제 매스랑 이제 드론의 이제 중력 가속도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드론을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떤 디자이어드 포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디자이어드한 한 포스 벡터를 추종을 하기 위해서 드론이 좀 어떤 자세로 기울어져야 되고 얼마나 큰 추력을 발생시켜야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어기의 이제 뒤편에 붙는 해당 자세를 유지를 하기 위한 어티튜드 컨트롤러는 어떤 식의 컨트롤러를 붙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기존에 활용을 해왔던 캐스케이드 형태의 PID 제어기를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알고리즘은 총 두 가지인데요. 로버스트니스를 위해서 활용한 알고리즘은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크리멘탈 난리니어 다이나믹 인버전이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포지션 레퍼런스가 이제 제어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앞서 설명한 어떤 비선형 제어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레퍼런스를 추종을 하기 위한 가속도 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 해당 가속도 값이 이제 IMU에서 측정한 가속도 값과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한 후에 해당 값을 이제 현재 발생시켜주고 있는 이제 추력에 이제 보상을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에 인가를 해주는 형태의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난리니어 디스터번스 옵저버라는 방법입니다.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포지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저희가 인가해야 되는 이제 포스 벡터, 트랜슬레이셔널한 포스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이제 외부에서 디스터번스가 다음과 같이 이제 합의 형태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시스템이 이제 인가가 되었을 때 이제 드론 시스템에서 가속도라든지 현재 발생시키고 있는 추력 정보 등을 이용을 해서 내가 퍼스트 프린시플로 얻어낸 어떤 다이나믹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디스터번스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FA에 대한
추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추정된 값만큼 디자이어드 포스에 이제 보상을 해줘서 이제 새로운 인풋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제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모델링 할 때 제대로 모델링을 하지 못한 언설턴티 부분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언설턴티 같은 경우에는 모터 회전 속도에 따른 추력을 추정하는 모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배터리의 이 회전 속도라는 것은 이제 배터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모터에 똑같은 인풋을 인가를 해도 회전 속도가 배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피드백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서 이제 항상 똑같은 회전 속도를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PID 피드백만을 이용을 해서 모터를 제어를 하고자 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제어를 할 경우에는 이제 모터에 딜레이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스테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어떤 PWM 인풋에 어떤 토크가 발생을 하는지 계산을 한 어떤 토크를 위해서 어떤 PWM이 필요한지 계산을 한 이제 수식을 피드 포워드로 넣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i제어기를 이용해서 피드백하는 형태로 이제 원하는 레퍼런스 벨로시티를 따라가면서도 이제 원하는 응답 속도를 얻을 수 있게끔 속도 제어기도 설계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어기의 전체적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컨트롤러를 이제 간단한 비선형 제어기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하고 INDI라든지 디스터번스 옵저버가 충분한 성능을 발생을 시키는지를 이제 밸리데이션을 했다면 이제 그 전체적인 제어기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간단한 비선형 제어기가 아니라 이제 디퍼런셜 플랫니스 기반의 컨트롤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디퍼런셜 플랫니스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주어져 있을 경우 해당 경로를 완벽하게 추종하기 위한 드론의 인풋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성능을 디퍼런셜 플랫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를 추종을 할 수 있는 인풋을 미리 구해놓고 이제 이를 완벽히 추정할 수 있는 제어기를 구성하는 것을 디퍼런셜 플랫니스 베이스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아까 저희가 사용했었던 INDI나 NDOB 중에서 성능이 좀 좋았던 INDI를 활용을 했고, 그래서 레퍼런스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필요한 경로 정보, 그 다음에 가속도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해당 이제 가속도 커맨드로부터 이제 필요한 값들을 보상해야 될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해야 될 값들을 통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발생시켜줄 이제 추적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해당 정보를 이제 시스템에 인가를 해서 전체적인 성능을 얻어내는 제어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만 보시기에도 이제 왼쪽이 제한하는 방법이고 이제 오른쪽이 밸리데이션을 할 때 사용했었던 방법인데, 왼쪽의 방법이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바람에 의해서 밀려나는 정도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해당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제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5cm 정도의 데비에이션이 발생한 것과 이제 비교해서 밸리데이션에서 사용했던 결과는 26cm 정도 데비에이션이 발생해서 제어 성능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방식의 경우에는 센서 기반으로 디스터번스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서큘레이터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지만 이제 외부에서 진행을 해서 어느 방향에서 어떤 형태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이를 추정을 해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형태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